자, 시시콜콜 택시 이번에는요,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죠. 우리 지역 경북에서 진보 진영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두 분을 모시고 우리는 왜 보수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니, 이렇게 물론 정치권이라고 불리는 이 서슬퍼런 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왜 떠세요? 출마 경험이 부족해서.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사실 오늘은 저희가 뭐 진보 진영에 대해서 편을 들려는 것도 아니에요. 다만 이분들이 우리의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이야기들을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지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먼저 총선이 끝났습니다. 웃음이 안 나오시고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우리 먼저 더불어민주당은? 경북 참 힘든 곳이죠. 많이 힘든 곳이고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지역의 민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뭐 절실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.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저희들이 우세한 지형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나옴을 이래 가지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은 그래도 보수를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이번 선거는 치러졌다고 봅니다. 해서 우리 후보의 뭐 준비 정도, 인물군, 정책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말 그대로 세력과 세력, 진영과 진영대의 그런 선거 그런 부분들에 의한 결과 자칫 우리 지역민들에게 변명으로 들려질 수도 있지만 그런 선거임은 분명한 거 아닌가. 하지만 저희들의 부족함 또한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뭔가 자성과 반성이 좀 있어 보이고 정의당도 열심히 뛰었잖아요. 예, 보수 장벽이 높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21대 총선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활동을 해보니까 이 포항에서 정의당이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우리 포항시당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알려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 것도 같아요. 네, 사실 보수색이 강하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장명한 일이에요.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다르게 가지고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물론 우리 지역이 굉장히 좀 공고한 그런 보수의 힘을, 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는 지방자치제 이후에 각 지역 단체장 또 지방의원들이 일색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 그럼 자연적 지역의 정치 지형이 계속 그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왔다고 봅니다. 그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? 미래통합당, 그 보수 진영은 선거 전문가다. 네. 선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자면 우리 후보들이 우리 지역의 모든 정치를 지형에 있는 분들이 과연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노력했나 그런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 성찰을 토대로 향후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뭔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집권 때 눈부신 경제 성장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그런 부분의 어떤 향수가 지금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런 내용들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보수가 집권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자식들 세대까지 미쳤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벽이 실감이 되시나 봐요. 예. 얼마나 높아 보여요? 대답이 됐습니다.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투쟁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지역민들에게 좀 좋게 비치지 않는 그런 부분과 노동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렇게 과격하게 나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너들도 그리고 주위에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제 세금 문제라든가 뭐 어떤 그 경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활동하시다 보면 진짜 보수의 이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또 많이 실감을 현장에서도 하실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민심을 좀 설득력을 가지시기 위해서라면 어떤 호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
이제 개인적으로는 지역민들하고 원활한 어떤 대인관계 그런 모습도 충분히 자기가 정치의 뜻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정의당이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꾸준하게 계속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머지않은 시간에 양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정치 지형이 우리 지역에서 곧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저희 입으로 또 우리 진영에서 경북이 대구 경북이 보수의 텃밭, 보수의 심장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. 네.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더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우리도 그 프레임 안에 갇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선 드리고 유권자들이 또 지역민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보고요. 단지 이 정치 지형에 관심을 가지고 또 출마 의향을 가진 다양한 인물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정당이 다 흡수를 해버린 거죠. 어떤 정치적 지향점 또 지역에 대한 고민 이런 깊은 생각보다는 우선 저 당을 선택하면 당선이 수월하니까 이런 쪽에서 선택했는 부분들이 크지 않나. 그런 정치적 지향점 또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굉장히 굽히면서도 우리가 또 유권자들이 봤을 때 좀 부족한 인물로 부족한 정책으로 부족한 정치 세력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많이 좀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현재 시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다음 선거에서는 당선이라는 그런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지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한편으로 궁금한 부분이 이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경북 지역에서 진보 정당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. 어떠셨어요? 좀 겪어보신 것 중에서 기억에 남으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포항에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왜 그런 당을 지지하고 활동하느냐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. 예전에는 이제 투쟁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정의당 이러면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 와왔는데 그 부분은 정의당이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현수막 하나라도 용어 자체도 좀 변경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했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이 그런 분위기를 많이 개선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더불어민주당은 어떠세요? 현장에서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몸담고 뛰는 것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역의 그런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에서 자기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지역의 정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. 심지어 제가 제일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지역위원회 개편대회를 내일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예약이 돼 있던 그 대관 장소가 하루 전날 밤에 연락이 와서 도저히 빌려줄 수 없다. 이런 현실들이 있었습니다. 물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는 이야기지만 정당한 정치 활동의 모습들인데 그것이 좀 지역사회 분위기가 뒷받침되지 않았던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것 또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대구 경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몫이 아닐까. 네,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공약이라는 게요. 이게 당선이 되지 않으면 빛을 보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다 하더라도 낙선이 된 후보자들을 공약들 중에서도 정말 아까운 부분들도 분명 있거든요. 우리 당에서 준비한 공약 중에 이것만큼은 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? 정의당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으로 포항의료원에 지금 시설이 좀 낙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포항의료원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놨고요.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정의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정책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. 그렇군요. 더불어민주당 경우는 어떤가요? 저희들은 그 포항의 블루베리 산단에 전기차, 플라잉카 이런 부분들을 좀 미래형 산업들을 유치하고 또 그 관련된 배터리 산업 관련 이런 부분들의 공약들이 있었습니다. 제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이해찬 당대표가 들어오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예산 확보 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특기 발전 특이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실무 간사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은 저희 지역이 이런 정치 지역만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에서
과연 이 지역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, 그 부분에서는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정권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 사업은 참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네 하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권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준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. 우리 오준기 후보님 또 하대만 후보가 약속했던 그 공약들이 비록 낙선은 했지만 지역을 위해서 향후에도 끊임없이 그것을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대신해서지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.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말씀들 해주셨습니다. 또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요. 사실 두 진보 정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그렇고 오히려 또 다음 선거를 위한 또 도약의 계기로 삼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두 분께서 오늘 나와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. 예, 여기 포항 지역에서 진보 정당은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고착될까봐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. 참다운 일꾼은 일을 해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을 못했는데 이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도 성숙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정말로 지역의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이라면 진짜 이 포항 경제가 어렵습니다. 어려운 만큼 정말로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어떻게 이 포항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정말 지역민들이 뽑아준 그 성의에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루빨리 포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번에 13개 지역구 중에 13개 지역을 모두 이제 미래통합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. 재선 의원이 제 기억으로 한 3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다 초선입니다.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앙정치라는 것이 최소한 3선 이상이 되어야 상임위원장 역할을 맡고 그래도 정치지형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초선들 의원들이 물론 영향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죠. 그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? 두 번째, 지금 재선되신 분들도 사실은 지난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국회법으로 다 지금 재판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두 분이라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은 경북은 13명이라는 그런 국회의원을 보유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굉장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. 대구 경북이 누구라도 공천하면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이걸 항상 혁신공천, 개혁공천의 지역으로만 봤지 정치적 인물을 과연 성장시켰는가? 이 부분은 진영을 떠나서 한번 우리 지역민들이 곰곰이 되짚어볼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뼈아프다고 생각합니다. 끝으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. 많이 부족하고 또 지금까지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많이 소홀했다면 소홀했고 역량의 한계가 있었다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경북 전체에 대한 판단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전체 정치 지형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호소와 당부의 말씀,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뭐 아쉬운 마음도 많으셨을 거고 속상한 마음도 많으셨을 건데 또 기꺼이 이렇게 출연하셔서 또 순탄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저희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, 그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너무 감사하고요.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. 덧붙여서 제가 오늘 귀한 시간 또 좋은 시간 준비를 해주셨는데 말씀드리자면 평상시에 우리 지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어떤 특정 진영의 정치 지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시간들 좀 가끔은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툭 터놓고 하고 싶다는 목마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, 두 분 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뭐 보수 진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정치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평화롭고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니까 드네요. 네, 두 분 앞으로도 좀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요. 당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떠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물론입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